안녕하세요. 오직 테슬라입니다. 두 가지 주제를 가져왔습니다. 첫 번째는 모델 Y 6인승의 가격이 우리의 상상과 다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며칠 내로 공개가 되겠지만 지금 중국 쪽 SNS에서 나오는 얘기들이 너무나 충격적이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 두 번째는 모델 Y 저가형은 우리의 상상과 또 다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짧고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자, 요거 짧게 다른 것들 조금 하고 드디어 테슬라 모델 Y가 유튜브에도 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뭐 X나 다른 쪽에서도 이제 조금씩 광고를 하긴 했지만 유튜브에 이 광고를 띄우는 건 참 충격적이다 라는 겁니다. 그만큼 지금 테슬라가 악착같이 판매량을 맞추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 9월에 이제 보조금이 사라지는 그 직전에 최대한 많이 밀어내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냥 손가락만 까딱거리면 미국 테슬라의 주식에 투자할 수 있지만 테슬라는 악착같이 판매량을 많이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 이런 기회가 어디 있습니까? 손가락 까딱으로 저 엄청난 기업에 투자를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테슬라의 공식 유튜브 광고를 보면 참 재미있다. 적어도 공중파나 적극적인 대대적인 광고는 하지 않고 있는 건 같다. 다만 좀 더 접근이 수월한 테슬라 유튜브 광고 같은 경우에는 장점이 뭐냐면 타켓을 거의 완벽하게 99.9% 세밀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광고가 떴다라는 건 그만큼 거의 지금 전기차를 놓고 고민하고 있다. 그 정도의 사람이에요. 저는 이제 이 유튜브 광고를 많이 해봤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정말 상상 못할 정도로 세분화시켜서 광고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클릭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만 비용이 나가요. 그래서 유튜브 광고는 일반적인 광고와는 다르게 굉장히 합리적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건 역시나 이제 테슬라 모델 3에 대해서 무이자 금융 프로모션이 곧 종료된다 라면서 이제 겁을 적극적으로 주면서 야, 너희들 지금 안 사? 야, 보조금 있을 때 지금 안 사? 곧 끝난다? 우리 곧 끝낸다? 라고 계속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도 좀 특이한 게 있습니다. 자, 이 제로금리 프로모션은 자, 주문 2025년 9월 1일까지 해야 돼 라는 것이고 압박을 엄청 하고 있죠. 그 다음 더 특이한 건 자, FSD를 같이 해라 라는 겁니다. 그래서 FSD 없이 하면 연이율 2.49%야. FSD 어차피 미국에서 필요해, 필수야. 너희들 봤잖아. 엄청나, 기술 대단해. 그러니까 FSD로 같이 해라. 그러면 우리가 무이자로 해줄게 라는 겁니다. 사실 이게 FSD가 이제 미국에서는 엄청난 기술이죠. 이미 수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고 대단히 운전에서 피로도를 낮춰주는 기술인데 중요한 건 테슬라는 이걸 설치해 주는데 돈이 들어가나요? 사실상 지금까지 비용으로 본다면 이제 엄청난 개발 비용이 있고 앞으로도 있긴 하겠지만 적어도 테슬라 입장에서는 거의 제로에 가까워요. 그러니까 구매하는 사람이 이 FSD를 사느냐 사지 않느냐는 테슬라에서는 아무런 비용 차이가 없죠. 굳이 뭐 따지면 데이터 전송비 한 몇백은 들까요? 그 정도 차이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참 테슬라 입장에서는 이런 마케팅을 할 수 있는 거죠. 야, 이왕 사는 거 FSD까지 같이 사면 우리가 무이자로 해줄게. 그럼 그 무이자의 비용이 FSD 구입 비용에 녹아 있는 거죠. 테슬라 입장에서는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죠. 추가로 돈 드는 것도 아닌데. 하지만 소비자 입장에서는 엄청난 기술을 사면 내가 무이자가 된다고? 그러면 끌리면서 더 많은 비용을 스스로 지불하는 거야. 야, 이게 FSD도 그렇고 슈퍼차저 충전도 그렇고 이런 어떤 마케팅의 요소들은 다른 기업들이 가지지 못한 정말 독보적인 테슬라의 기술이죠. 우리가 시장에서 이런 것들을 별로 생각을 하고 있지 않지만 이런 것들을 보면 어떻습니까? 다른 어떤 자동차 회사도 이런 기술을 가지지 못해요. 그건 시간이 갈수록 그 차이가 더 벌어지겠죠. 자, 이제 테슬라 모델 Y의 가격입니다. 자, 테슬라 모델 Y 6인승에 대한 가격이 지금 중국에서 굉장히 이상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당연히 뭐 7천 후반 8천이 될 것이다 라고 전망하시는 분들이 많고 8천만 원 넘는 게 당연한 게 아니냐라고 하는데 적어도 지금 중국에서 나오는 얘기들 가격이 28만 위안이 아니겠냐라고 하겠지만 그건 너무 싸고 현실적인 기대치는 33만에서 35만 위안에 가깝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 33만에서 35만 위안이 얼마냐?
자, 계산하면 35만 위안이면 6,760만 원이에요. 자, 중국에서 비싼 급의 가격이 한 6,700 할 것이다 라고 합니다. 그러면 다른 나라들이야 뭐 유럽이나 다른 쪽은 가격 차이가 좀 있겠지만 우리는 사실은 뭐 중국의 테슬라 가격과 조금 더 비싼 수준, 그리고 세계에서 중국 제외하면 가장 싼 수준으로 지금 한국은 공급해주고 있죠. 그러면 진짜 한국에서 가격은 중국에서 상급이 지금 35만 위안이고 근데 이게 그냥 30에서 33만에서 35만 위안 단일 트림이고 이거 하나일 수도 있어요. 다만 이 가격 안에서 설정되지 않겠냐라는 것일 수도 있겠죠. 그렇다고 하더라도 상방이 35만 위안이면 6,700으로 잡을 때 한국에서는 충분히 7천 초반에도 나올 수 있다라는 거죠. 진짜 우리 일론 사장님이 미쳤어요 라고 한다면 우리도 6,999만 원도 불가능한 얘기가 아니야. 6,999만 원. 야, 이건 진짜 충격적이거든요. 이 테슬라 모델 Y 6인승 아버지도 만족하고 차는 실내 공간은 넓고 아이들도 만족하고 가족이 많아도 태울 수 있고 우리 가족 말고 다른 가족들도 같이 태워서 여행 다닐 수 있고 2열까지 접히면서 공간 최대에다가 아빠 혼자 탈 때는 아주 재미있는 드라이빙을 할 수 있는 이 모델 Y 6인승이 6,999만 원에 만약에 한국에 나온다고 하면 그건 진짜 충격이죠. 거의 다른 전기차, 특히 이제 대형 SUV들이 우리도 있죠. 근데 걔들에게는 거의 곡소리다라고 봐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중국에서 예상되는 가격 전망이 굉장히 생각보다 낮습니다. 우린 당연히 7천 초반, 중반, 후반 이렇게 생각하고 중국에서 6천 후반에서 7천 초반 나오고 우리가 7천 중후반 아니겠냐라고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더 충격적인 가격. 하긴 그렇게 보면 테슬라 모델 Y 5,299만 원도 참 말이 안 되는 가격이긴 하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미쳐서 다 대동단결로 테슬라를 사고 있는 것이고 이 모델 Y는 더 충격적인 가격을 보여줄 수도 있다. 중국에서 계속 밑밥이 나오고 있다 라는 겁니다. 며칠 내로 알 수 있을 것 같으니까 한번 기대해 보죠. 그래서 지금 테슬라 모델 Y를 살까 말까 고민 중인, 근데 애들이 둘 있다, 그런 분들은 멈춰! 기다려 보시면 좋은 일이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우리가 어제 거의 처음으로 보였던 그 테슬라 모델 Y 위장막 다 벗기고 6인승짜리 그 탁송 가는 거 있었죠. 근데 그게 다 공개돼서 지금 그렇게 한 게 아니었던 거예요. 그 탁송 기사만 위장막이 씌어 있지 않았어요. 근데 나머지 대부분의 6인승 탁송은 다 이렇게 위장막이 씌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게 뭐냐면 그 탁송 기사한테 야 이거 커버, 검정색 커버 이거 다 씌워서 확실하게 가셔야 됩니다 라고 주문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탁송 기사는 귀찮았는 것 같아. 그래서 위장막 안 씌우고 그냥 간 게 아닌가. 그게 스파이샷이 잡힌 게 아닌가. 그 아저씨 이제 큰일 났어요. 탁송 못 받아요.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왜? 그 스파이샷이 잡히고 난 다음에 다른 그 탁송 가는 차들이 잡혔거든요. 근데 대부분이 지금 이렇게 씌워 있어요. 자, 여기 이것도 지금 그냥 테슬라죠. 테슬라 모델 Y 6인승. 누가 딱 봐도 맞죠? 스포일러에다가. 이것도 역시나 테슬라 모델 Y로 추정되는 차량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 이렇게 가고 있거든요. 뭔가 막을 덮어서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아저씨 있죠. 위아래로 해서 그냥 쌩 까고 이제 아무것도 씌우지 않고 간 그 아저씨가 어쩌면 분명히 씌우라고 했는데 귀찮아서 그냥 혼자 간 거야. 가고 이제 잡혀서 난리 가고 이제 테슬라의 탁송을 못 받을 수도 있겠다. 중국의 테슬라 탁송 아저씨 한 명 백수행이 됐을 수도 있겠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유럽에서 모델 SX는 철수하면서 전략적인 변화. 결국 이게 맞죠. S와 X는 너무 고가고 지금 전기차 시장에서 굳이 그 정도의 고가를 사는 소비자들이 굉장히 적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건 사실 판매하는 게 손해죠. 그래서 테슬라 모델 Y를 중심으로 해서 저가형, 그 다음에 6인승. 자, 이렇게 해서 최대한 범위를 넓히는 게 정확하다.
네, 전략으로 보면 정확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테슬라는 전혀 이상한 게 없다. 다만 돈이 있는 국가 정도, 소수의 국가에만 이제 모델 SX를 꾸준하게 판매를 하고 그 외의 국가는 사실 철수하는 게 맞다라는 겁니다. 자, 이 아저씨도 역시나 이 검정막을 씌워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저씨가 참 간땡이가 부었구나라는 겁니다. 자, 이제 테슬라 모델 Y 저가형에 대해서 얘기해보죠. 요것도 어젠가 그제 잡힌 사진입니다. 이게 어디냐면 그 캘리포니아 쪽인데 거기에서 산타클라라 네, 그 주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자,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니르부르크링에는 테슬라 모델 Y 6인승이 잡혔죠. 그 다음에 미국의 서부 쪽에서도 테슬라 모델 Y 저가형이 꾸준하게 잡히고 있어요. 자, 이걸 봐서는 테슬라 모델 Y 저가형이나 테슬라 모델 Y의 6인승은 중국의 시장 한정판이 아니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다라는 겁니다. 기존의 자동차 회사들의 전략은 뭐죠? 중국인들이 소비 시장은 거대한데 그들은 큰 걸 원해. 그래서 3 시리즈도 롱휠 베이스, 5 시리즈도 롱휠 베이스를 원하죠. 당연히 거기에 맞춰서 이제 중국 시장에 공급하는데 중요한 건 일반적인 국가에서 5 시리즈 롱휠 베이스를 판매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그 윗급을 사겠습니까? 안 사겠죠. 자, 그러니까 기존의 전통적인 자동차 회사들의 중국 시장만을 위한 롱휠 베이스는 철저하게 중국에서 경쟁력을 가지기 위한 것이었어요. 하지만 다른 시장에는 판매해주지 않아요. 왜? 상급 라인업이 있거든. 더 비싸게 받을 수 있는 차가 있는데 굳이 그 아래 등급의 차를 길게까지 만들어줄 이유가 없는 거죠. 그건 굳이 이제 자기들 차량, 고가 차량의 판매를 영향 미치니까 그럴 필요가 없는 거야. 그래서 그 관점에서 테슬라 모델 Y 저가형이나 테슬라 모델 Y의 6인승 롱휠 베이스가 중국 시장만을 위한 게 아니냐라고 하겠지만 전혀 아니다. 전혀 아니다. 저가형과 6인승 모두 전 세계를 그냥 공략하는 그냥 테슬라의 상품 중 하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일반적인 자동차 회사들이 수익을 최대화하기 위해서 특정 시장에서 특정화시켜서 내놓는 그것과 테슬라는 같은 전략을 취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게 의미가 없죠. 네. 중요한 건 저가형도 나오고 6인승도 나와서 최대한 판매량을 전 지구에서 증가시켜야 되는데 중국만을 위한다? 그게 아니죠. 그래서 여기에서 보시면 이제 다른 자동차 회사와 틀린 게 다른 자동차 회사들은 등급을 잘게 나뉘어 놨어요. 자, 같은 SUV라도 아주 작은 것부터 시작해서 올라가면서 등급을 잘게 나뉘어 놓고 올라가면 더 돈을 많이 버는 시기예요. 그러니까 더 많은 비싼 걸 소비자들이 살 수밖에 없게 만드는데 테슬라는 그게 아니에요. 그게 장점이 전혀 없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미국의 서부 쪽에서 잡힌 테슬라 모델 Y의 저가형입니다. 사실 측면에서 이게 사이즈가 작아지지 않냐라는 얘기들이 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 사이즈가 작아지진 않을 것 같아요. 아무리 비교해봐도 사이즈의 차이는 모르겠어요. 근데 휠 인치나 휠 타이어 거기에서는 당연히 연비에 맞추겠죠. 그래서 근데 그게 오히려 일반인들에게는 더 좋을 거예요. 짜세보다는 연비에 맞춰서 좀 빵빵한 타이어를 신겨 놓는 게 일반인들은 훨씬 좋죠. 나쁠 게 없습니다. 자, 일단 측면에서는 뭔가 차이를 찾아보기가 좀 힘들고, 자, 후면입니다. 자, 일단 후면에서 확실하게 이게 저가형이라는 걸 알 수 있는 게 있죠. 자, 바로 테일램프 쪽에 보시면 끊어져 있죠. 자, 저 끊어져 있는 게 없어야 되는데 주니퍼는 확실하게 끊어져 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안쪽. 자, 끊어져 있고 테일램프의 바로 안쪽 하단에 흰색 바디 컬러, 이게 흰색이죠. 그래서 바디 컬러가 보이죠. 자, 요게 확실하게 이게 저가형이다라는 걸 알 수 있죠. 자, 이게 주니퍼예요. 만약에 일반 흰색이면 저 안쪽은 검정색으로 되어 있어야 돼요. 검정색으로 여기 되어 있어야 돼요. 흰색이면 안 되죠. 자, 그래서 마찬가지로 테일램프에 끊어진 부분도 없습니다. 이어져 있죠. 근데 요건 확실하게 끊어져 있고 바디 컬러가 있어서 모델 Y 저가형이 맞다라는 것이고, 그 다음 두 번째는 이렇게 테슬라 모델 Y, 테슬라 모델 3 하이랜드 같은 요런 디자인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서 끊어져 있고 그 다음에 안쪽에 바디 컬러가 테일램프 안쪽까지 쭉 깊게 들어와 있고, 그 다음 후면은 평평하게 번호판은 내려가 있기 때문에 그냥 넓게 평평하게 되어 있고, 특별한 굴곡이 이렇게 테슬라 모델 3의 하이랜드처럼 해놨을 수도 있어요. 지금 여기 하단 부분은 안 보이거든요. 여기 하단 부분에, 그러니까
램프가 이렇게 디귿자로 있잖아요. 그럼 디귿자의 하단 부분의 그 부분은 지금 위장막에서 보이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그냥 테슬라 모델 주니퍼처럼 이 상태에서 들어간 부분이 없어서 그냥 철판을 평평하게 해버렸으면 사실 넓긴 넓어요. 면적이 넓긴 넓대대 하겠죠. 근데 거기에서 좀 특별함을 주기 위해서 테슬라 모델 3의 하이랜드처럼 뭔가 굴곡을 한번 꾹 찍어줄 수도 있다는 거죠. 안쪽으로 이렇게 평평하게 된 걸 굴곡으로 여기 보시면 네, 카메라 있는 저 부분 있잖아요. 이건 이제 별도로 되어 있지만 저런 식으로 뭔가 한번 꾹 찍어줄 수 있겠죠. 그러면 자, 이 상태에서 바디 컬러 들어가 있고 근데 디귿자의 램프의 하단 부분에서 서로 마주하는 그 부분에 음영이 생기도록 이렇게 꾹 찍어 놓으면 그랬을 수도 있겠다. 그러면 주니퍼와는 뭔가 통일성은 있겠죠. 하급이라고 보이긴 하지만 디자인적으로는 일체감을 가지고 가고 있다. 뭔가 이 공간에 대한. 그리고 거기에 로고가 테슬라라고 레터링이 있고. 그래서 이게 이렇게 그냥 아무 없이 민자로 완전 평평할 수도 있고 그다음 모델 3 하이랜드처럼 한번 찍어놨을 수도 있다라고도 예상할 수 있겠죠. 뭐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네, 여튼 그렇다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전면으로 가면 아우 저 타이어 빵빵한 거 너무 좋다. 네, 빵빵한 게 좋아요. 그 다음에 전면으로 보시면 네, 일단 여기서 좀 보시면 어떻습니까? 카메라는 있습니다. 네, 정말 다행인 건 저가형이라고 전면 카메라가 없는 건 아니다. 그래서 이걸 반대로 생각하면 지금 국내에서는 테슬라 모델 3 하이랜드를 가급적이면 리프레시 된 걸 사시라고 조언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 이거 보시면 테슬라 모델 Y의 저가형이에요. 저가형임에도 불구하고 전면 카메라를 유지하고 있다라는 건 이제 미래의 테슬라의 FSD가 됐든 오토파일럿이 됐든 어떤 기능에서든 분명히 전면 카메라가 꽤나 유효하다라는 것이죠. 기능적으로. 그러니까 저가형에도 넣어놨겠죠. 그런데 지금 테슬라 모델 3의 하이랜드는 아직 국내에서는 네, 그 전면 카메라가 없죠. 그래서 저라면 가급적이면 몇 달 기다리다가 리프레시 된 거 국내에 들어오면 할인이나 그런 건 좋겠지만 그걸 사는 게 어떠실까라고 생각은 해봅니다. 네, 굳이 모델 3 하이랜드를 사신다고 하면. 그래서 전면 카메라가 저가형에도 있다라는 것이고, 자 이제 이 전면의 범퍼의 상단 부분 이게 가장 궁금해요. 지금 보시면 자 다시 이걸로 크게 보면 쫙 돌아가는 게 훨씬 뭐랄까 훨씬 균형이 있다. 그러니까 테슬라 모델 Y 주니퍼를 보면 약간은 이게 쭉 나오다가 약간 뭐랄까 직선에 가깝게 쫙 전면에서 뻗어 있거든요. 근데 이건 테슬라 모델 Y 주니퍼보다는 훨씬 둥그렇게 이렇게 나가는 느낌이죠. 이게 테슬라 모델 3 하이랜드를 보면 이렇거든요. 훨씬 더 부드럽게 돌아나가면서 거의 디자인적으로 뭐랄까 어색함이 없어요. 불편함이 없어요. 근데 모델 Y 주니퍼를 보면 이 정도 각도에서 딱 보면 약간은 나오다가 갑자기 선으로 옆으로 갔다가 다시 원으로 이렇게 돌아가 나가는, 측면에서는 원인데 분명히 원으로 오다가 선으로 쭉 가고 다시 원으로 나가는 느낌이라서 뭔가 이 부분이 사실은 디자인적으로 좀 불편한 느낌이 있어요. 안정감이 뭔가 낮다라는 느낌이 있거든요. 근데 지금 여기에서 보시면 굉장히 매끄럽게 쭉 돌아나가는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모델 3 하이랜드처럼 그렇게 돌아나간다면 참 디자인적으로는 오히려 균형미가 있을 것 같다 라는 생각도 듭니다. 일단 그거 같을 수도 있지만 다를 수도 있다. 어차피 범퍼가 다르니까 다르게 바꾸는 게 괜찮겠죠. 자, 그 다음 요 돌아나가는 부분이 밑부분이다라고 하면 확실하게 라이트 부분이 두껍죠. 네, 주니퍼보다는 살짝 두껍다라는 느낌이 확실히 듭니다. 주니퍼라면 훨씬 저게 아래에 있겠죠. 아니면 저 선이 돌아나가는 선이 훨씬 위에 있거나. 근데 확실하게 이건 뭔가 라이트가 빠방하게 두꺼워서 오히려 안정감이 있다. 그래서 주니퍼가 디자인적으로 전면에서 약간 불편한 느낌이 뭐냐면 그 바가 너무 얇아요. 아니면 그 바 앞부분을 둥그렇게 좀 더 둥그스름하게 하고 측면의 부분을 좀 더 두껍게 해야 되거든요. 그래야지 뭔가 안정감이 있는데 측면에도 얇으면서 중간엔 오히려 원형으로 가다가 직선으로 직선 비슷하게 가버리니까 거기에서 뭔가 이게 디자인적으로 아마 디자인 하시는 분들은 무슨 얘기인지 아실 겁니다. 뭔가 불편함이 거기에서 있어요. 안정감이 없어요. 떨어져요. 근데 이건 오히려
측면에 저 라이트가 두껍고 그다음 중간에는 별 그게 없이 혹은 검정색으로 처리되어서 둥그렇게 돌아나가면 훨씬 안정감은 더 높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요즘 자동차 같은 것들이 의도한 불편함을 만들긴 해요. 그 국산 SUV도 보면 의도적으로 뭔가 측면이나 후면에서 불편함을 만들죠. 그게 디자이너들은 이게 안정감을 느끼면 오히려 그게 싸게 느껴지나 봐요. 니들이 내 디자인을 이해해? 굉장히 기분 나쁘네. 니 따위께? 뭔가 그런 게 있나 봐. 곤조 같은 게 있나 봐. 그래서 의도적으로 막 슈퍼카도 그렇고 굉장히 불편한 느낌을 두는 게 있죠.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예전만 하더라도 뭔가 전체적으로 완벽한 균형, 안정 막 이런 것이었다면. 자, 디자인 모르는 사람의 디자인 이야기였습니다. 자, 그 다음 요 측면 부분에 뭐가 있냐 없냐. 자, 요게 우리가 궁금하죠. 자, 여기에서도 보면 밑에 돌아 나오는 선에서 보면 확실하게 라이트가 좀 두껍죠. 자, 그걸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하단 부분에는 별다른 기능이 없습니다. 열리는 게 없는 걸 보면 별다른 기능이 없는 것 같고, 가장 궁금한 건 측면에 에어벤트. 그러니까 그게 있을까 없을까? 그건 모르겠네요. 이걸 사진을 이 타이어 쪽에서 이렇게 위장막이지만 뭐 위장막을 드는 건 아니니까 타이어 쪽에서 이렇게 안쪽으로 보면 그 에어벤트가 있는지 없는지 알 수 있는데, 그러면 확실하게 디자인을 예상할 수 있겠죠. 근데 이런 사진을 찍는 사람들은 우리 같이 이런 사람들은 관심을 좀 많이 두고 이렇게 꼴똘히 생각하는 사람들은 아니니까 그냥 측면, 정면 뭐 이런 식으로 찍은 거죠. 찍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알 수 없는 분에게 감사합니다. 자, 여튼 에어벤트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 라는데, 오히려 기능적으로 생각해보면 우리가 자, 에어벤트 안쪽은 분명히 기능적으로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 바깥 부분을 자, 범퍼를 새롭게 디자인하면서 덮었다. 근데 안쪽은 에어벤트의 기능이 분명히 존재하겠죠. 그래서 오히려 그걸 생각하면 에어벤트 있는 디자인을 유지하는 게 범퍼에서 맞을 수도 있어요. 비용적으로는 더 적게 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모델 3 하이랜드의 포포처럼 쭉 가다가 에어벤트가 있고 윗부분에 라이트가 없는 거야. 자, 주니퍼는 라이트가 있고 아랫부분에 에어벤트가 있는데 그게 연결되어서 하나의 더미처럼 보이죠. 근데 라이트만 위로 올리면서 없애버리고 에어벤트만 깔끔하게 정리를 하면 딱 모델 3 퍼포먼스처럼 보이거든요. 그렇게 될 가능성. 그래서 슈거 디자인에서 그걸 생각하고 그렇게 에어벤트 있는 디자인으로도 예상도를 그렸던 게 아닌가라고 예상됩니다. 그래서 생각해보면 사실은 에어벤트는 그냥 두는 게 비용적으로는 더 저렴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네, 그것도 생각해 볼 수 있고. 자, 그 다음 요게 우리가 생각했던 것과는 또 다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여기서 여러분들 뭐 이상한 거 느끼죠? 자, 모델 Y 저가형에 뭔가 이상하죠? 예, 천장이 없어요. 모델 Y 저가형은 지금 천장이 없어요. 유리가 없어요. 자, 이게 잡혔던 거죠. 실내를 그냥 대놓고 찍은 거예요. 그냥 실내가 다 덮여 있어요. 동일한 재질로. 측면이나 여기 동일한 재질로 천장이 다 유리가 없이 덮여 있어요. 근데 여기 어떻죠? 유리가 있어요. 자, 유리가 있어요. 근데 여기에 유리가 없어요. 자, 이건 그 이 유리가 없는 게 잡힌 상단 부분이 살짝 보이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도 뭔가 반사되는 느낌이죠. 이게 자,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이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 천장이 없는 건 우리가 확인을 했어. 그렇다고 하면 천장을 철판, 그러니까 바디와 동일하게 천장이 존재하고 거기에 당연히 그 프레임을 보통 이제 그 처음 칠할 때 보면 공장에서 제일 초기에 들어가잖아요. 그냥 프레임 자체를 집어넣어서 색을 입히잖아요. 우리 생각은 너무나 당연하게 그렇게 생각했죠. 자, 천장을 철판이 생기고 그 철판을 처음에 그 거대한 그 수조 같은데 집어넣어서 그대로 도색을 하는데 그 도색으로 나올 것이다. 바디 컬러로 나올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여기에서 지금 다르다라는 겁니다. 지금 천장은 반사 느낌이죠. 근데 위장막에 중국에서 잡혔던 건 이미 다 천장이 없어요. 자, 그러면 이게 우리가 쉽게 생각한 거고, 자, 저가형으로 다시 만든다라고 생각해보죠. 우리가 이 모델 Y를 저가형으로 만들어요. 그러면 이 모델 Y의 프레임에서 천장에 철판을 덮는다.
덮는 프레임을 만든다. 찍어내는 프레임을 만든다. 그러면 돈이 더 들어요? 안 들어요? 당연히 더 들죠. 자, 그래서 우리는 천장이 막혔으니까 너무 당연하게 철판이 있고 그러면 바디 강성은 더 높아지겠네. 더 안전하겠네. 이렇게 생각했어요. 저도. 근데 그게 아니었던 거야. 천장에 상판과 하판의 구조물이 있고 자, 천장에 이건 정비 지침서에서 나와 있는 이 투시도인데 구형 모델 Y죠. 그러니까 모델 Y는 천장이 없어요. 저기다가 유리를 덮어서 처리하는데 저걸 그냥 막는 거예요. 유리보다 싼 재질로 막는 거예요. 사실상 이건 마치 굉장히 깔끔한 실내 인테리어와 하나가 된 선쉐이드, 아주 고급스러운 선쉐이드를 깐 것과 동일하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뭔가 플라스틱인지 아니면 좀 고급스럽게 느껴지는 천장판을 단 거예요. 달아놓고 그다음 이걸로 추정을 한다면